지금 점자표를 지나왔기 때문에 점자표에서 까먹은 부분이 발생할 텐데 얼만큼 까먹은지를 측정할 거고, 요번에 많이 까먹었다 판단되면은 요 총정리 테스트를 앞으로 계속 강화할 예정이에요. 68쪽이에요. 개념 페이지 68쪽이에요. 아무래도 조금 증명을 해줬더니 여러 가지 해주고 싶었던 거를 조금 차분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수업도 좀 진도 부분도 좀 빨리 빼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잘 하고 있는지 잊어먹지 않은지 그런 것도 확인 좀 해주고 싶었고, 질문도 좀 여유 있게 봐주고 싶었고, 조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 68쪽이에요. 이쪽 단어는 이제 뭐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원. 아이들이 제일 싫어해요. 끔찍. 얘는 싫어. 보통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이쪽 단원의 가장 목표는 뭐냐면 이제 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제 첫 번째 얘네들을 모아서 직선을 만들고 고도직 곱게 연결의 직선을 만들고 이번에는 곡선화 이렇게 굽을고 그래서 좀 곡선도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쁘게 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원을 만드는데 두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직선을 가지고 저 짝대기 그리기 마시고 식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얘도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방정식, 다른 말로 하면 x, y가 들어가는 식을 만들겠다는 조금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식을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요. 얘를 증명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원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가운데 점, 얘를 먼심이라고 하죠. 먼심, 가운데 점. 얘를 원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중심. 그치? 그 다음에 중심부터 요걸 원둘레라고 그랬죠? 바깥에 여기까지 이었어. 얘를 먼지름이라고 해. 반지름. 근데 이거 영어로 써야 돼. 영어로 쓸 줄 알아야 돼. 반지름은 스몰 r로 이렇게 표기해요. 됐죠? 그래서 저 중심과 반지름이 가장 두 축이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건데 이거는 살짝 그냥 증명만 살짝 해볼게요. 중심을 뭐가 나올 줄 모르니까 A, B로 할게. 그리고 하필이면 이 원에 있는 임의의 점 얘를 아까 각의 이등분線방정식하고 똑같이 하필이면 xy를 할게. 왜 하필이면 xy냐면 얘도 식이 x하고 y가 들어가는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원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었냐면 중심 A, B 얘와 그 다음에 저 얘 P라고 할까요? P. 그러면 P x, y의 거리를 구해보면 이 거리가 혹시 반지름의 길이랑 같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서? 맞죠? 그리고 구해본 거야. 그러면 롤로 출발해. 거리 오랜만에 하네. dx 앞에 x를 뺄게. dx에서 앞에 빼고 완전되고 뒤에 y에서 앞에 y 빼고 완전되고 얘는 r로 표기를 했고요. 양면 제곱할게요. 양면 제곱하면 드디어 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루트가 없어지면서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y-b의 완전제곱 우변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긴 거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 외워야 돼. 그러면 좌변은요. 좌변은 xy가 들어가 있으면서 a, b가 뭐였죠? 중심이 아까 a, b였단 말이야. 중심이 a, b니까 좌변을 보면 xy가 들어있으면서 중심의 좌표인 x좌표 A, y좌표 B가 그런 정보들이 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아주 쿨하죠. 깔끔하죠. 뭐야? 우변은 무조건 누구 자리야? 반지름의 제곱자리라고. 만약 우변이 9야. 반지름 얼마야? 3의 제곱이니까. 우변이 25야. 반지름 얼마야? 5.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다고. 그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다시요. 이 식을 다시 해석해 볼게. 중심 지금부터 이제 식을 슬슬 외워가는 거야. 중심을 뭐라 놓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r로 놓으면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좌변부터 세울게. 무조건 가로 열고 x 쓴 다음에 중심의 x좌표를 부호 깎아서 집어넣고 즉사 평행이동하고 약간 느낌이 같은 거죠. 가로 잡고 얘를 제곱하고 한 번 더 y 쓰고 y의 좌표를 부호로 바꿔서 제곱하고 두 개를 더하면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렇게. 됐지? 그럼 숫자를 바꿔볼게. 중심이 2,3이고요. 반지름이 4라고 할게요. 다음 이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 만들면 되죠? 만들어야죠. 가로 열고 x 쓰고 그 다음에 중심의 x좌표를 부호 바꿔서 집어넣고 제곱하고 플러스 가로 열고 y 얘를 부호로 바꿔서 집어넣고 제곱하고 얘는 반지름의 제곱 16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한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 뭐하고 뭐가 필요한 거야?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와 한 점으로 직선을 만들기로 했고, 원의 방정식은 가장 주축인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로 했고, 한번 해보죠. 개념을 위해서. 페이저 68쪽이요. 68쪽에 150번에 3번이요. 68쪽에 150번에 3번이요. 페이지 조금 낯선 거죠? 아, 원의 방정식 이런 거구나. 최소 오늘 감까지는 잡아주고 싶어요. 아,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가로 열고 x 쓰고 x좌표 부호 바꿔서 집어넣고 완전 제거. 플러스 y 쓰고 y좌표 부호 바꿔서 집어넣고 완전 제거. 이거로 우변은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을 쓰기로 한 거죠. 쓰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 오늘 특히 어려운 것까지는 안 나갈 테니까. 아, 정답 맞추고 가죠. 할게요. 가로 할게요. x 쓸게요. 요거 그대로 들어가. 부호 바꿔 들어가. 부호 바꿔 들어가. 플러스 y. 요 부호 바꿔 들어가. 그 다음에 요거 접하니까 5는 정답 끝. 요번에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뭘 거꾸로. 원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 방정식 중심하고 좌표 찾는 거. 그러면 얘는 없다 할게요.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중심 빼는 거. 여기서 중심 빼는 거. 중심은요. 얘가 부호를 빡가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꼴령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꼴령. 쟤를 만족하는 x값. 이꼴령. 뭐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x 더하기 5가 0이다. 그래서 중심의 x좌표는 마오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 y좌표 똑같아. 이꼴령. y-1이 0이다. 그래서 y좌표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이 5다. 나의 반지름은 루트 5다.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뭐 조금 느낌이 중심을 가지고 원의 방정식 만들 때 부호를 빡가 들어간다.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가지고 중심으로 활용할 때는 부호를 바꿔 쓴다. 이것도 좋은데 여기서는요. 원의 방정식 만들 때는 부호 바꿔 들어가 정서이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을 뽑아낼 때는 부호 바꿔 나온다. 그건 잘 안 쓰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처리하냐면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이꼴0으로 이렇게 보여요. 요거에 조금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결론인데 그러면 니네 거 왜 이렇게 꼬라냐? 여기 위에 있네요. 149번에 3번이요. 149번에 3번이요. 바로 딱 스치마를 보이시죠? 됐죠? 바로 쳐줄게. 저렇게 생긴 게 x에 관한 완전제곱, y에 관한 완전제곱을 더하고 우변은요 어떤 수치가 있으면 이걸 원의 방정식 형태라고 그러고, 반드시 원의 방정식 형태가 나오시면 기울기에서는요 직선 방정식에서 기울기하고 y좌표 찾는 게 트레이드마크였다면 원의 방정식에는 중심과 반지름 찾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이꼴 0으로 마이 콤마 이꼴 0으로 3 중심 반지름은요 제곱한 게 25니까 그냥은 5가 되겠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런데 얘도 우리 직선의 방정식도 식의 형태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었죠. 표로 시작하는 표준형이 있었고 1로 시작하는 일반형이 있었죠. 이 망할 원의 방정식도 뭐가 있냐면 표준형이라는 게 있고요. 표준형이라는 게 있고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직선에서 보면 표준형이 조금 좋아? 일반형이 좀 좋아? 표준형이 좀 좋아. 왜? 기울기하고 y좌표는 바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게 표준형이에요. 바로 중심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형은 뭐야? 저거를 다 전개한 거. 저거를 다 전개한 게 일반형이에요. 저 전개 들어갈게요.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25가 될 거고요. 얘는 한쪽을 0으로 받으니까 왼쪽으로 넘길게.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y제곱부터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9y 숫자로 맨 뒤에 쓸게. 얘가 13인데 넣어보니까 마시기는 0 이렇게. 그리고 쓸 때도 얘가 이렇게 쓰기로 했어. x도 제곱이 있고 y도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먼저 쓰기로 했어. 이렇게. 그리고 x를 써주고 y를 써주고 숫자를 써주고 이 순서대로만 쓰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풀어헤치면 원의 방정식은 외워야 돼. 1 x제곱, 1 y제곱, 누구 x, 누구 y, 누구 숫자는 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럼 여기 뒤에 세 개 밑줄 쳐보면 얘네들 중에 다 없어도 되고요. 뭐 x 같은 거 없어도 되고요. y 같은 거 없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앞에 두 개는 절대로 없으면 안 돼요. 이 두 개는. 정렬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무조건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나오셔야 돼. 만약에 얘가 플러스 2가 나와. 그 문제는 옛날에 나왔어요. 10년 전에 나왔는데 요새는 사라졌어. 얘가 만약에 2x제곱, 2y제곱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를 다 2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1로 만들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참고로 얘랑 비슷한 애가 있는데 1x제곱 마이너스 1y제곱 블러블러 이렇게 가는 새끼가 있는데 얘는 나중에 이 새끼는 타원이나 쌍곡선이라고 해서 기하에서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나중에 기하를 선택하는 친구가 있네요. 기하에서 이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랑 비스무리한 애들이 조금 나오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원까지만 배울 거니까 원까지 1단원 기하 1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다른 애. 부호가 다른 애는 타원이라 그러는데 찌그러진 원. 그러니까 이게 뿌일 애들은 예쁜 원. 이렇게 예쁜 원. 이걸 원. 근데 부호가 틀린 애들. 1x제곱 마일제곱은 이걸 밟아갖고 찌그러뜨려서 럭비용짜리 이렇게 생긴 거 우리는 타조 닮았다 그래서 타원이라고 해요. 타원. 이게 바로 기하 1단원일 거예요. 기하를 배운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다 풀어헤치는 거구나. 그치?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풀어헤치기 나왔어. 일반은 꼬랐어. 만약에 풀어헤치기 나왔어. 그럼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 구하래. 중심과 반지름 구하래. 그럼 미루 가보자. 저기서 중심 얼마야? 저 중심 얼마네? 이걸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왼쪽에서는 저 3번 문제 여기서는 중심 얼마야? 발음 있네. 근데 여기서는 읽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중심을 읽으려면 얘가 일반형이니까 다시 힘들게 다시 뭘로 가야 돼? 표준형으로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지. 그래야지 읽을 수 있지. 그러면 얘는 x에 관한 완전제곱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x끼리 다시 뭉쳐놔야 돼. x제곱 플러스 4x. 야, 너 잠깐만 있어봐. 그 다음에 y끼리 뭉쳐놔야 돼. 왜? 완전제곱하기 편하도록. 그 다음에 숫자는 i 뒤로 빼고. 그럼 이제 작업 들어가셔야죠. 반의 제곱 이용이죠. 반의 제곱이 뭐가 4가 있어야 되고 빼사 하시면 되는 거고. 완전제곱 하는 거. 이런 잘하는 거. 요 반의 제곱이 얼마야? 9죠? 9가 있어야 되고 마구가 있어야 되고. 됐다. 그럼 요렇게 동그라미 x 플러스 2의 제곱. 요렇게 동그라미 와마 3의 제곱. 그 다음 숫자를 다 오른쪽에 마3, 마9, 마13, 마13, 마12, 마25 넘어오면 뿌25. 됐다. 이제는 읽을 수 있겠다. 그러면 중심 민호가 매콤하면 그렇지. 반지름은 이렇게. 그래서 일반형 나오면 인상은 팍 써야죠. 왜? 표준형이라는 귀찮은 작업으로 가셔야죠. 한번 당해보시죠. 페이지 68쪽에 3번이에요. 151번에 3번이에요. 우리 친구 왜 이렇게 빨리 하지? 빨리 하면 안 되는데.
송이가 중심 몇 공간 몇이죠? 반지름이요? 정확한 정답이었는데 송이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좀 전에 했던 거 조금 이렇게 좀 하면서 행복했어요? 아니면 조금 귀찮았어요? 좀 귀찮았어요? 아마 좀 행복했을 때 같은데 조금 비교적 나이도가 싫어서 워낙 이쪽이 잘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런데 선생님 의도대로 좀 불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건 불편하셔야 돼요. 지금 했던 거 불편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편법 있어요. 앞으로 원의 문제 배우면서 일반형에서 중심의 좌표하고 일반형에서 반지름을 뽑아낼 케이스가 200번은 될 거예요. 앞으로 200번 이상을 빼낼 거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여기서 딱 교습이 끝나면 앞으로 200번을 완전 제곱을 해낼 거야. 팔 부러지실 거예요. 그래서 편법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편법은 잘 공개가 안 되는 편법이니까 꼭 편법 배우셔야 돼요. 일반형에서 바로 right now, fast, 빨리 중심 좌표 뽑아내는 거 출발할게. 중심은 3초 안에 나와요. 중심은 3초 안에 나와. 어떻게 하냐면 편법이에요. 알려준 선생님 있고 안 알려준 선생님 있고 뭐 선생님 성향에 따라 틀리고 나는 편법이 있으면 무조건 알려줘요. 할게. 중심의 x좌표는요. x좌표 얘는 x좌표의 개수, x의 개수의 영향을 받고요. 어떻게 하냐면 외우셔야 돼. 부호 반대고요. 그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돼요. 부호를 바꾸고 2를 나누시면 돼요. 반대보다 바꾸는 건 조금 더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어떻게? 요거 알고 있는 친구들 거의 없어. 반에서 한 5명? 되게 유명한 포르꾸니까 조금 더 알 텐데 어쨌든 부호 바꾸고 2로 나누시면 돼요. 부호 바꾸고 2로 나누시면 돼요. 가죠? 마이너스 6 부호 바꿀게 일단 뭐가 돼? 플러스 6 2로 나누면 3 끝. 이번에 이제 느낌 찾았죠? 예. 중심 y좌표는 y 개수랑 관련이 있어요. y 개수랑. 일단 차분히 부호를 바꾸면 얼마? 마사. 2로 나누면 얼마? 마이 끝. 됐죠? 암산되나? 바로 보자. 얘가 좀 보자. 얘 중심의 x좌표 얼마? 마이. 얘 중심의 y좌표 얼마? 3 끝. 반지름은 조금 걸려요. 반지름은 편법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루트로 출발하셔야 돼. 반지름은 무조건 루트로 출발하셔야 돼. 왜냐면 제곱자리에서 갖고 온 거라서 그래서 루트를 붙이는 거야. 반지름 루트를 붙이고 어떻게 하면 나름대로 중심의 x좌표 y좌표 구하기 힘들었잖아.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하기.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하고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중심의 x좌표 제곱하고 y좌표를 제곱하고 더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저 뒤에 일반인에서 저 뒤에 xy가 안 다닌 새끼 요 새끼 하나 있죠. 요 새끼를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으셔야 돼. 아니면 약간 이항 느낌도 괜찮아요. 이항한 느낌도 괜찮고 어쨌든 부호 바꿔놓으시는 게 최종 완결판이야. 계산해볼게. 루루 3의 제곱 9 플러스 4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루트 1이니까 반지름 얼마? 1이었죠. 그래서 아까 반지름 1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아까 얘 반지름도 여기 한번 해보죠. 중심부터 중심은요 마이 콤마 3이야요. 반지름 갈게요. 루루 요거 접하니까 4 요거 접하니까 9 요 새끼 상수항을 보호 바꾸니까 12 그럼 루트 25 반지름 얼마? 5 끝.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런 것들 배우러 온 거야. 책에는 거의 없어요. 68쪽이요. 68쪽에 151번에 2번이요. 편법으로 풀어보세요. 68쪽에 151번에 2번 편법으로 풀어보세요. 편법 배우러 오신 거예요. 상위권 애들은 거의 모르는 애들 없어요. 이거 진짜 유명한 거야. 이걸 안 배웠다 그러면 조금 그래. 어쨌든 이 편법은 진짜 유명한 거라. 할게요. 중심이요. 마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요. 루루 마이의 제곱 1 플러스 2의 제곱 4 플러스 20 계산해서 얘는 루트 25 반지름 5가 되겠네요. 괜찮아? 그러면 우리 부교재로 바로 갈게요. 부교재 제 3탄이죠. 4탄이죠. 4탄 원방으로 갈게. 4탄 원방으로 갈게요.
2번 문제예요. 제 4탄. 이제 벌써 4탄까지 입성이 들어간 거죠. 제 4탄에 2번 문제 멋지게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문제 멋지게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나 완전 제곱이 너무 편해요. 그럼 그걸로 하세요. 근데 속도 차이가 가면 갈수록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반형일 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은 편법이 짱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원의 관계에서 배우는 친구 많을 텐데 이거를 아주 근면 성실하게 완전제곱으로 바꾸고 있으면 아 저 친구는 조금 그냥 하반이구나, 좀 중반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하반에서는 잘 안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좀 많아. 중하반. 왜냐면 너무 많이 알려주면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많이 알려주면 이게 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정말 중요한 것도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가보자. 얘부터 차분히 요 뒤에 것부터 하자. 중심이 얘 중심은요 마오 콤마 3이 될 거고요. 얘 반지름 걸어올게. 루로 마오의 제곱 25에 3의 제곱 9가 될 거고 9 바꾸면 되겠네요. 얘 루로 36이 돼서 반지름이 6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얘도 중심부터 x 앞에 계수 f 바꾸고 8 4가 될 거고 y 앞에 계수는 없죠? 그럼 0이에요. 왜냐면 0을 부호 바꾸고 2로 나누면 계속 0이겠죠. 반지름 구하러갈게. 루로 4의 제곱 16 0의 제곱 0이 될 거고요. 얘는 상수가 없네. 부호 바꿀 것도 없네. 루로 16 얘는 4가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의미를 한번 볼게. 중심의 의미도 있지만 반지름의 의미는요. 반지름은 뭘 담당하냐면 두 가지를 담당할 거예요. 뭐?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공식이 어떻게 된다? IR 제곱. 그 다음에 원둘레. 이건 원둘레 또는 원주라고 그러죠? 원둘레. 현준이.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원두가 아니고 원주. 그래서 원주 그러잖아. 원주, 원둘레. 이 공식이 어떻게 돼? 진짜 안 썼죠. 공식 2파이가. 지금은 쓰셔야 돼. 근데 지금은 둘 다 파이는 어차피 아는 숫자고 얘도 반지름 구하면은 넓이라는 얘기고 이 아는 숫자, 파이 아는 숫자, 반지름 구하면 넓이라는 얘기죠. 넓이 하나 구하고 갈게요. 3번 문제.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예요. 원둘레를 구하라는 얘기는 반지름 구하라는 얘기예요.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반파 얘는 뭐 그런 식으로 했죠. 파이와 제곱. 반지름이 10이 나왔으니까 파이의 제곱, 파이 10의 제곱, 100파이. 그래서 100이 나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시간을 한 5분만 드릴게요. 지금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번 시험 측정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 판단되거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커리를 운영할지 좋은 결과 있으면 쭉쭉 진도가 빼낼 거야. 그래서 한 5분 정도 앞에 좀 배운 내용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점자표 많이 까먹어서 봤거든. 마름모 했을 때 변의 어떻게 구했지, 평행사변 어떻게 구했지, 그 다음에 뭐 두 점 사이 거리는 알 거고 외심 어떻게 구했더라 그런 게 다 시험 문제죠. 그러니까 막 쉬운 거 안 냈어요. 우리가 쉬운 거 내면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외심 잡도 되게 까다롭다 그래서 정말 많이 훈련시켰고 그래서 아직 속도는 조금 덜 날 텐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갖고 속도 계속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 가면서 무게중심 활용도 있었고 내분 좀 활용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안 주면 앞에 볼 일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점점표 많이 까먹었거나 그러면 집에 가서 다른 점점표 공부하셔요. 계속 흉내 프린트 발견하. 직설은 잘할 것 같은데 최근에 점점표를 많이 까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느낌 오겠죠. 이거 내가 까먹은 것 같다. 외심 까먹은 것 같다.